매각 단계에서의 이제 발생한 세금, 요 이제 부분을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림 한 점당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까지는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서 총 22%의 세율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술품 투자가 메리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차익이 있어야 이제 소득이 있는 거다 보니까. 큰일 샀는데 이게 뭐 그냥 분리수거 내야겠고 아. 이러면은 이거 뭐 세제 혜택이 무슨 그렇죠. 소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미술품을 살 때 네. 뭐 세금은 없나요? 미술품의 특징은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 미술품 투자 관련해서는 세금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과 보유에 세금이 전혀 네, 없구나. 그래서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없고. 네, 거래하실 때 발생하지 않고 해외 작품을 들여온다, 구매를 한다 했을 때도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한 미술품에 대해서도 네, 관세가 네, 네. 없고. 그래서 취득했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금이 이제 전부 없고, 그리고 보유 중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뭐 재산세 같은 이런 보유 중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될 것 이제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등기 같은 게 되잖아요. 네, 그럼 네. 미술품도 뭐 미술품 등기 누가 이거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1차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력을 만약에 남겨둔다고 하면은 관리가 되겠지만, 사실 그게 전부 다 관리가 되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직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쵸, 보니까. 알 길이 예, 없네. 그래서 경매장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시면 그 이력이 이제 남다 보니까 이전에 누가 컬렉팅을 하셨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전체가 다 이제 관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단계에서의 이제 발생한 세금, 요 이제 부분을 이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내의 생존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작가요? 네, 맞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래가 되는 모든 작품은 세금이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거나 아니면은 해외 작가의 작품인 경우에는 그림 한 점당 양도가액 6천만 원 미만까지는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이 양도를, 미술품을 양도했을 때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이제 세금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 노출되지도 않고 한 점당 6천만 원 미만의 것들은 경우에. 이제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재테크에 네, 도움이 엄청나죠.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6천만 원 넘는 작품 넘는 경우에는 네. 이때는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것으로 이제 형태로 과세가 되는데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세금 신고를 이제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신고가 되게 돼요. 그러면 나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는다. 요걸로만 그냥 세금 낸다. 네,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큰 그렇죠. 메리트죠. 6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때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서 총 22%의 세율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천만 원은 22%. 하지만 너무 여기서 비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나요? 22%를 그냥 양도가액에다가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라는 걸 차감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22%를 곱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얼마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이제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일정한 퍼센티지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숫자로만 생각을 하면 야 진짜 개이득이네. 1억 원짜리를 팔았는데 9천만 원을 취득가에 까주고 1천만 원만 내면 이게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산 1천만 원짜리 그림이 10년 지나서 1억 원이 되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절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술품 투자가 메리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차익이 있어야 이제 소득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림을 샀는데 이게 네. 뭐 그냥 분리수거 내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 뭐 세제 혜택이 무슨 그렇죠. 소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샘사님 아까 그 네네. 미술품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소유자가 네네.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뭐 법인으로 미술품을 소유하면 뭐 이득이 있나요? 법인으로 취득을 하셨을 때도 당연히 이제 절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나가면 그게 이제 비용 처리된다라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술품 취득과 관련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법령이 없습니다. 네, 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용 취득했을 때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각했을 때는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이제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잘 보이는 장식이나 이제 미화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무실이나 복도에 이렇게 이제 보이게 네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근데 꽤 큰 것 같아요. 미술품 네. 1,000만 원짜리가 맞아요. 굉장히 네,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또 이제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 차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과세를 그러니까 양도를 해서 것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는 또 이제 불리하실 수도 있을 것 할 같아요. 수 있다. 네, 해서 미술품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나중에 양도하실 때까지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할 건지에 따라서 개인으로 취득하실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취득을 하실지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생각을 해서 해봐야 되는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도 몇 년 됐죠? 이제 그 대기업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네네네. 엄청난 거의 뭐 한 만 몇천 개의 미술 작품 같은 걸 보유하고 계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미술 작품이 상속이 일어난다면 혹은 뭐 네네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증여가 된다면 네네네. 이럴 때는 세금 문제 없을까요?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이제 갖고 계셨다가 이제 만약에 상속이 일어난다거나 네. 또는 이제 증여를 하신다거나 네. 했을 때는 당연히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저희가 왜 상속세나 증여세를 산출할 때 그 기준점, 출발점인 그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미술품의 특성상 미술품의 시가는 사실상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세법에서 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이제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그때 당시의 시가를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감정가액이라는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될 때도 네. 이제 그 1대1로 거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에 노출된 판매가 가액도 될지 없고. 그건 사실 산정하기가 미리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라는 걸 이제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인 감정가액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둘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를 이제 상속 또는 증여 재산 가액으로 이제 처음 기준점을 두고 세금을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붙어요. 국세청장이 이제 3인으로 구성한 이제 심의회에서 만약에 이제 감정을 했는데 네. 앞에 이제 그 2인 이상이 이제 감정한 금액의 평균가보다 만약에 이제 높다라고 하면은 요 이제 마지막 가액을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일단은 그 그림 가격이 네. 올라가야 가야 이 모든 얘기가 의미가 네, 있다.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네, 네. 보여지고요. 네. 미술 작품 또 다른 예술 작품 등으로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요거 하나 잘 잡아가지고 나도 1%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가는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세금은 이제 그 다음 문제니까 그럼 저의 이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혹시 네, 이제 네.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작품은 많이 실제로 가서 많이 보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공부도 하고 어떤 작가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하시겠지만 그 실제로 작품을 가서 보시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게 그 책에서 봤던 그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압도적인 그런 느낌도 드실 거고 전시회라든지 아트 페어라든지 해서 많이 찾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김현주 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이제 마음이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돈터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